김종인께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저께 정부의 신공항 발표로 인해서 일단은 가덕도나 밀양의 건설을 안 하고 김해공항을 확장한 걸로 확정함에 따라서 신공항 문제가 표면적으로는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만 아직도 이 기대에 탔던 이 가덕도 공항을 해야 된다는 부산의 민심이나 또 밀양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경북 지역의 민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모두가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표를 의식한 선거 공약 때문에 발생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김해공항의 확장으로도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나 내년도에 또 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또다시 어떠한 이 국민들을 상대로 한 약속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이를 계기로 해서 정부와 정치권이 다시는 그와 같은 소위 지역 간의 갈등 구조를 유발하는 그러한 소위 약속이나 그러한 선거 공약 같은 것을 이제 지양할 시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구상원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저는 사학비리의 상징과 같은 상지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각 대학마다 이러저러한 사안을 두고 학교 관계자들끼리 갈등을 빚어지는 사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상지대학처럼 30년 이상을 김문기 전 이사장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인 교육이 중단된 학교는 없습니다. 어제 현장에 가서 많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본 결과 상지대학교는 무업천지다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실상 해임된 상지대 전 총장 김문기 씨가 여전히 학교 관계자들을 불러서 사실상의 결재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30명이 넘는 교수를 해임하고 그 해임 처분이 불법이라고 복직시키라는 명령이 내려졌는데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저런 학내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학생회에 대한 정학 조치 등 상지대는 어떤 법도 통하지 않는 김문기 독재체제의 아성과 같았습니다. 심지어 21세기 대명천지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김문기 선생의 철학을 인성교육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 책을 보면 거의 김일성 구체사상처럼 김문기 선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김문기 선생께서는 이렇게 예지력이 있으시다. 김문기 선생은 지혜로우시다. 김문기 선생의 철학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이 책을 대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학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지금 집권당의 국회의원을 3번 하신 분이라서 정관계에 연합 영향력이 있다 보니 교육부가 눈치를 보고 제대로 된 감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이 들어간 겁니다. 갔더니 김문기 씨 측근이라고 하는 교수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왜 방문했냐, 국회의원이면 다냐, 상지하고는 지극히 정상적인데 당신들이 와서 분열을 자초한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밖에서 시위를 하고 그 교수 몇 사람이 프랭카드를 들고 비난하는 이런, 또 심지어 한 명의 교수는 핸드마이크를 들고 우상호는 뭐 어쩌고저쩌고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정말 사학비리를 척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상지학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교육부는 제대로 된 감사를 다시 실시하고 다시 관선이사를 파송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김문기 씨가 물러났을 적에는 학교가 평안했고 김문기 씨가 돌아오면 학교가 파행이 되고 있는 그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문제를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이 해결하겠다는 약속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이제 6월 말에 최저임금 산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워낙 큰 이슈가 있어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정치권의 관심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우리 당대표 연설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두 자릿수 인상이 반드시 관철돼야 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최저임금 산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정할 때 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잘 반영해달라,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영수 비대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이만큼 신공항 사업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 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장고 끝에 악수가 놓여졌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시민들의 20년 신공항의 꿈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 나와서 약속했던 것은 부산 신공항이었습니다. 영남 신공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부산 신공항이 물 건너가고, 이미 10년 전에 어려운 일이라고 결론이 났던 김해공항 확장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지난 대선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 봅니다. 야당 대통령 후보는 부산 출신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산에 와서 부산 시민이 원하는 신공항 반드시 이루어 주겠습니다라고 공약을 하고 어려운 선거를 60% 지지를 얻어가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 먹튀가 이루어졌습니다. 대선 때 공약하고 안 지키면 그만이고, 또 공약하고 또 안 지키고, 이런 식의 불신의 정치, 거짓말의 정치 계속되어야 됩니까? 지금 대통령의 말로 신뢰의 정치를 노래했던 분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자꾸 거짓말 하십니까? 그래서 부산 시민들이 격분하고 도저히 이 정권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라고 전 시민적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해공항은 지금도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비행기 운항을 못합니다. 당연하죠. 그 주변에 부산과 김해 지역의 민간 거주 지역이 있기 때문에 소음 피해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서 도저히 비행기 운항이 불가능합니다. 심야 시간대. 과거에 김포공항이 똑같이 소음 피해 민원이 시달리다가 김포공항 확장을 포기하고 영종도 신공항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김해공항을 확장한다고요? 안전성은 어떻습니까? 10년 전에 김해공항 북쪽에 있는 돛대산에 중국 민항기가 부딪혀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외국 항공기들은 날씨가 안 좋으면은 김해공항 북쪽에 접근하다가 다시 자국으로 돌아갑니다. 동쪽에도 부산 쪽에 산악지형이 있습니다. 물론 동서남북의 사방이 산인 밀양보다는 더 나은 입지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 산지가 있고 또 남서쪽에는 에코델타시티라는 신도시 사업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은 4대강 사업에 수십조 원 혈세를 쏟아붓고,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7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부채를 지게 만들어서 4대강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수자원공사 7조 원의 부채를
벌충해주기 위해서 에코델타 시티 사업이라는 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해공항을 확장을 해서 산지 때문에 안전성 문제가 있고 지금도 소음 피해가 심해서 민원이 많은데 더욱이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 때문에 더 많은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공항 시설을 확장해도 실제로는 많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이 부딪히기 뻔한데 거기에 확장한다고 해서 부산 사람들도 달래고 대구 사람들도 달래는 정권 입장에서는 정치적 묘수일지 모르겠지만 국가적으로는 자원 낭비일 수밖에 없고 결국 그 부산 김해공항 확장 시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결국 국가적 자원을 또 낭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왜 반복해야 됩니까? 부산, 경남, 울산 지역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의 요람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발전이 동남권의 중화학공업지대를 발판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동남권 중화학공업 지금 몰락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소단박형의 어제 우리 대표 연설에서도 말씀하신 그런 혁신적인 산업으로 대규모적인 구조조정, 산업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남권의 경제 몰락과 경제 위기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위기가 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몰락해가는 동남권 경제를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한 그런 필수적인 SOC, 도약의 토대를 다시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신공항 사업 지금부터 다시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부산 시민들의 바람을 대변해서 꼭 좀 정치권 전체에 또 정부에게 국가의 100년 대계를 놓고 다시 한번 재검토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라고.